전기적 성질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관점을 보는 건데, 전류가 잘 흐르는 게 있고 잘 안 흐르는 게 있고 적당히 흐르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그 물리적 방향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건 물리 파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원래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과학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이제 개정되면서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불편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 물리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아가토스에서 내가 제일 잘해. 아가토스에 물리 강사 한 명밖에 없잖아. 철상관에다 하한관에다 내가 다 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학년 시험에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2학년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학년 이렇게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분명히 바꿔치기해서 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서 우린 현실적으로 2학년이 보는 수준까지 다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본다. 해볼게. 전기적 성질. 갑자기 전기적 성질 하는데 또 지긋지긋한 원자가 또 나와버렸어. 한번 해보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핵과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그지?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원자인 거고, 원자의 전기적 성질은 뭐야? 중성이야. 그럼 원자가 중성을 띌 수 있는 이유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총 전하량의 합이 0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원자는 중성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지금 전기적 성질에서 나오게 된 거냐면, 이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할 때 전기적 성질이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했는데 합쳐서 중성이라고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관점은, 얘들아, 전류는 왜 흐르는지 알아? 전기가 왜 흐를까? 전기 흐름은 뭐 때문에 결정될까? 전기는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저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류 형성이 되고, 그걸로 전기적 성질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원자 구조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 이동 방향은 어디일까? 전자는 이동 방향이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갈까? 그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가 전자가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거지. 근데 전자는, 얘들아, 매우 잘 움직일 수 있지만 원자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전자가 그럼 여기 안에서 돌고 있는데 왜 전류는 안 흐릅니까? 왜 중성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전자는 움직이긴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동하진 못해요. 다른 원자로 날아갈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저쪽 파란 색깔 전자는 저 빨간색 원자핵에 속박되었어요. 속박. 그래서 그때 원자핵 배울 때 원자는 원자핵과 속박된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필기해줬어요. 왜냐면 물리 강사라 그래요. 속박. 그리고 거기 적혀있잖아. 속박된 전자. 썼어? 얘는 그 구속되어 있는 거하고, 원자핵에 속박, 구속되어 있는 전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동은 불가능해. 그러면은 전기적 성질을 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다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속박된 전자예요. 그럼 자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유전자에 표시해봐.
자유전자는 속박된 전자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게 자유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 방향은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이야.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얘가 원자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면 흘러가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전기적 성질은 누구의 이동에 의해 결정돼?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결정돼. 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야. 그럼 결국은 자유전자의 이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전류 잘 흐른다, 안 흐른다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 한번 보러 가볼게요.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운다. 요거 그 맨 밑에 있는 그림부터 보러 왔어. 자, 도체랑 부도체가 뭔지 모르겠어도 자유전자의 상황을 볼 수 있어. 자, 도체. 도체는 지금 저 원자 핵에 전자가 속박되었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얘는 지금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요. 그럼 자유전자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 지금?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요. 써볼게.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요. 그럼 자유전자가 잘 이동하니까 전류도 잘 흐른다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전류가 잘 흘러요. 그걸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위에 적혀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하는 거. 전기 전도성이 높다, 크다. 됐어? 그럼 물어보겠지. 선생님, 전자 이동 방향이랑 전류 이동 방향이 같으면 좋겠는데 왜 반대인가요? 옛날에 전류라고 하는 거는 많은 데서 적은 데서 흐르는 흐름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플러스가 많다, 마이너스가 작다라는 그 범주로 우리가 부호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몇 볼트 이런 거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이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에너지 값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 값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게 전류일 것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이론을 막 정의해가지고 막 전류, 전압, 저항 찾아가지고 오메 법칙 이런 거 다 만들고 막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 다 만들고 막 다 했어. 그리고 걔네가 다 돌아가시고 막 몇백 년이 지나고 톰슨이 전자를 찾아버렸습니다. 근데 전자를 찾아보고 나니 전자가 사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렀던 거야. 그럼 이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 깨워가지고 무덤에서 깨워서 다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흐름이 반대라고 하자 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우리가 외웁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 때문에 전류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자유전자가 있니 없니? 없어요. 자유전자 없음. 자유전자 거의 없음. 그러면 전자 이동해 안 해? 안 해요. 전자 이동 불가. 그럼 전자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류도 거의 없어. 그럼 이 말은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고 해? 낮다, 작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없어서 속박되어 있는 형태를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고
자유전자가 많이 있어서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흘러서 전기전도성이 큰 걸 도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럼 그 위에 표를 가볼게요.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지운다요. 지운다요. 여기. 밑줄을 그어봐라. 도체는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자유전자 많다. 그러니까 전기전도성 높다.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그럼 전기전도성이 어떻다고? 전기가 잘 흐른다고 안 흐른다고? 안 흐른다고.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은 대부분의 금속들. 얘는 플라스틱, 고무, 나무, 유리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근데 이게 이상해. 반도체. 얘는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의 개수의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는 거. 반만 도체라는 거야. 마치 핸드폰처럼. 쓸 때는 전류가 흘러서 화면이 튀어나오는데 안 쓸 때는 꺼놔.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조건을 바꿔치기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상태인데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규소랑 절마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얘네 몇 족 원소지? 그죠,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그럼 전자를 불러들여요? 빼내요?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가 전자 하나 더 넣어서 불러들이게 하던가 아니면 전자 하나 빼서 다 홀라당 빠지게 하던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염소를 써. 염소. 염소는 몇 쪽이야? 17쪽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전자를 불러들이지. 나는 전자를 빼내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은데 얘가 내 의지대로 움직여줘? 안 움직여줘? 안 움직여줘. 난 전자를 빼지 않겠다. 넣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반도체인 거고 얘는 전류 안 흐르는 곳에 쓰고 얘는 흐르는 곳에 쓴다. 그러면 얘네는 전류가 정확히 흐르고 얘는 안 흐르니까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를 자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요거 해볼게요. 자세히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전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14족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14족 원소는 규소도 있고 절마늄도 있지만 규소를 가장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거 주로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야? 지구, 지각. 거기에 뭐가 제일 많아? 규소가 제일 많아.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그거 이용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다 써볼게. 규소는 또는 저마늄은 몇 족 원소라고? 14족 원소라고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4개야. 그리고 이 규소는 자연에 많이 존재해요. 지구상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반도체가 이제 2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순수 반도체예요. 순수 반도체는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반도체예요. 순수하다라고 하니까 여러 개 섞은 거야, 안 섞은 거야? 안 섞은 거야. 얘는 14족 원소로만 형성된 반도체예요. 근데 봐, 14족 원소로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최대 몇 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해? 4개의 원자와 무슨 결합해? 공유 결합해요. 근데 봐, 내가 규소만 넣었다고 가정해볼게. 그게 이거잖아. 규소 하나만 넣었어. 근데 이 규소 하나에 총 4군데에서 원소가 들어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규소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어 지금? 규소들밖에 없어. 순수 반도체니까. 그러면 규소 주변에 있는 규소가 다 다가와가지고 무슨 결합을 형성해버려? 공유 결합을 형성해버려.
그럼 규소가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해서 규소 5마리가 됐어. 그러면 5개 다 뭘 만족해버렸어? 옥텟 규칙 만족해버렸어. 그럼 얘는 전자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나갈 수도 없어. 너무 안정해져 버렸어. 그럼 얘는 전기가 잘 흘러 못 흘러? 못 흘러. 왜냐면 자유전자가 없어. 속박된 전자만 있는 거야. 옥텟 규칙은 원자과 전자수 몇 개라고 해? 0개라고 해. 그 이유가 뭐야? 8개 있는데 왜 0개라고 해? 뭐에 참여 안 하는 애야? 그지?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하니까. 반응 안 하니까. 속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봐. 얘는 14족 원소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4족 원소 간 무슨 결합해버린다고? 공유 결합한다고요. 공유 결합하여 뭐 만족해버려?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려. 그럼 무슨 구조가 돼? 어떤 구조라고 해? 안정한 구조가 되어버려. 그러면 전자가 자유로운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럼 지금 내가 순수 반도체로 만들어낸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럼 얘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낮아요. 순수한 반도체, 순도가 높은 반도체를 만들면 왠지 순도가 높은 걸로 만들었으니까 전기가 되게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야. 근데 되려 잘 안 통해. 완전. 그래서 규소라고 하는 게 실리콘이거든요. 그럼 실리콘 100%로 이루어져 있는 거, 전기가 거의 안 통하니까 엄청 값이 저렴합니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실리콘 국자 이런 거 만든다고. 요리 같은 거 할 때 불이나 전기에다가 대면 전기 안 통하는 거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는 안정한 구조가 되니까 이거 반도체로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옥텟 규칙을 파괴시켜서 전류를 잘 통하게 바꿔치기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표현해요. 봐.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니까 14족 원소에다가 불순물을 넣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뭐야? 뭘 파괴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옥텟 규칙을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야. 봐. 14족 원소가 누구랑 와서 결합해야 옥텟 규칙 만족해? 14족 4개가 와서 옥텟 규칙 만족하잖아. 근데 얘가 옥텟 규칙 만족을 안 해야 뭐가 잘 통해? 전기가 잘 통해. 그러면은 4개 전자 있는 애가 4개를 받아서 옥텟 규칙 만족해버린 거지. 그러면 3개만 오거나 2개만 오거나 1개만 오거나 또는 하나 더 넣거나 이러면 초과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야. 그럼 많잖아. 5개만 넣거나 6개만 넣거나 7개만 넣거나 9개 넣거나 10개, 11개, 12개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 빼는 거랑 하나 더 넣는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 원소를 첨가한다라고 하는 행위를 도핑이라고 불러요. 도핑. 너 도핑 어디서 들었어? 도핑 테스트에서 들었지. 맞아. 불순물 테스트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그럼 봐. 원자과 전자수 4개인 규소에 몇 쪽을 넣어야 전자가 하나 부족해? 3개 넣으면, 그러니까 3개를 넣어야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 그럼 몇 쪽을 넣어야 돼? 13쪽을 넣어야 돼.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규소에 전자를 몇 개 넣어야 하나 남아? 5개 넣어야 하나 남잖아. 그럼 몇 쪽을 도핑하는 거야? 15쪽을 도핑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저거 봐, 저거. 저기 봐봐. 요거부터 해볼게. 여기에 14족에 지금 몇 쪽 도핑했어? 붕소.
13족을 도핑한 거야. 14족 원소에 13족 원소를 도핑한 거야. 그럼 전자가 몇 개야? 7개야. 여기 봐봐. 얘는 3개 전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규소 4개가 온 거야. 그럼 총 7개지. 그럼 옥텟 규칙 만족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면 전자가 한 개 어때요? 남는다고? 부족해요.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자꾸 한 개를 불러들이겠죠. 들어와라. 들어왔어. 근데 원래 자기 위치에는 7개만 있어야 되니까 나갔다가 들어와라 나갔다가 들어와라 나갔다가 계속 그거 하는 거야. 그럼 전자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뭐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어? 전류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어. 전자가 한 개 부족하니까 전자를 채우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그게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지?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생긴 요 구멍, 요걸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양공. 아까 좀 올라도 돼. 여기 보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를 첨가해서 전자 1개가 부족하게 해서 빈자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갔어? 그래서 이거를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해서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P형. 그럼 여기는 하나 더 넣으니까 전자가 1개 어때요? 14족 원소에다가 전자를 하나 더 넣으면 15족을 도핑한 거잖아. 그럼 얘는 전자가 하나 남아 모자라. 남아요. 전자가 1개 남아요. 그러면 얘를 쫓아내야 되잖아. 옥텟 규칙을 초과한 거니까. 그럼 나가라. 근데 원래 있어야 되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라. 들어왔다가. 나가다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계속 전자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남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남는 전자라고 하는 거는 속박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전자라고 해?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1개 남으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N형. 이해 갔어? 그럼 여기 써볼게. P형은 전자를 1개 적게 넣은 거야. 몇 족을 도핑한 거라고? 13족을 도핑한 거라고. N형은 15족을 도핑한 거야. 전자 하나 남는 거. 그러면은 15족 도핑. 그럼 봐. 얘는 포지티브니까 플러스. N형은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지. 그래서 P형에다가 플러스 극을, N형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별표 쳐주세요. 지워도 됩니까? 지운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반도체 소자까지 하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지운다. 그럼 반도체 소자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면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건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밑줄만 그어볼게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결합한 소자다. 체크해줘. P형과 N형을 결합한 소자. P형과 N형을 2개 결합한 거야. P 하나, N 하나.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거기서 밑줄 그어줘.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라고 하는 걸 정류작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류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걸 흐르게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전기가 원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
근데 핸드폰 충전기를 꽂으면 전류가 어떻게만 돼야 돼?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야 되잖아. 근데 들락날락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 발광 다이오드도 밑줄 그어줘.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방출되는 소자. 얘는 첨가 원소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그런 거고,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유기물질에 빛이 나오는 걸 확인한다는 건데, 전구에서 빛이 나오는 거랑 유기물질에서 나오는 거랑 두께 자체가 다르겠죠? 두께가 매우 얇아. 그래서 얘는 두께가 얇고 구부러질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는 P형과 N형을 복합적으로 결합했다 했는데 얘가 3개 결합한 거야. 거기다 써줘. 3개 결합. P형과 N형을 3개 결합한 거야. 그래서 얘는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증폭은 전류나 전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전류나 전압의 세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위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어하는 거야. 껐다 켰다.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거랑 저는 똑같이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거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적 회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고 정보를 저장도 하고 처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그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장치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개념